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역사, 나의 역사를 강의하게 된 정규진입니다. 저는 현재 산재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찮게 김상진 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실컷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면 많이 당황을 해서 다음 수업이 다음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짧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노래를 연주를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곡은 타악 앙상블 신타카타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1학년 기악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송미경 학생입니다. 한번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이 라일락드락이라는 공간을 알고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잘 모르시죠? 네. 이 연주는 올해 광복 77주년을 맞아서요. 중구 서성로 13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라일락드락 1956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1회 라일락드락 청년응원 한마당의 주인공으로 선발되어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편곡해서 연주를 들려드렸고요. 또 이상화 시인의 독백이라는 시를 직접 작곡을 해서 또 연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또 200년 된 나무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새긴 그런 상패도 받았고요. 또 장학금도 금일봉으로 받았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유들은 이렇게 또 보도자료도 있네요. 이거는 왼쪽 편에는 영남일보 박진광 기자께서 이렇게 기사를 실어주신 거고요. 또 뉴스민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대구문화라든지 또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공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날은 또 KBS 아침마당 대구에서도 촬영을 해갔었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보시면 독립운동가 백당 정기여 선생님의 외고 손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고 저희 집안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안은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초에 지금 경북 고령군 덕곡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경북 성주에 살았습니다. 11대 조부가 한 1702년에서 1712년 사이에 성주를 떠나서 창원 진주, 경남 진주, 또 창원의 북면, 또 지계리, 그리고 월남동을 거쳐서 현재 창원 완암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경북 성주를 떠나서 짧았던 진주에서의 생활, 또 완암에서의 250년 생활 동안에 저희 조상들은 그 역사의 행간마다 많은 발자취와 글자취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2대 조부께서는요, 이 성혼의 문묘 종사 반대에 관련해서 유림을 대표해서 영남 유림을 대표해서 상소문을 작성하기도 하셨고요. 또 10대 조부의 동생은 장희빈 복권을 유고하는 남인 상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9대 조부
또 1928년도에 무신의난에 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 서적에 보면 또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7대 조부였던 사촌 동생의 7대 조부의 사촌 동생인 정준의 억울한 죽음과 또 그의 부인 열부문화 유씨의 또 투쟁, 또 상경사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요, 저희 고조부와 증조부가 남인의 영수, 또 성제 허전 선생님이 문화생이 되어서 또 깊은 인연이 있었고요. 또 저희 증조부 형제 정기전, 정기헌 형제는요, 보성상회, 또 순광학교, 독립청원서의 대표 서명을 하는 등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잦은 이사를 했었고요. 또 종갓집이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는데요. 그래도 지방 곳곳에 저희 집안의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문서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저희 칠촌이신 정영두 아재가 저에게 제안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된 이런 집안의 역사는 쉽게 사라지기 쉽고요. 또 각별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복원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들을 디지털 작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SNS에 공유하면서 관심 있는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또 연구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았더니 사과박스로 한 3박스 분량이 나왔었습니다. 3박스 분량이 나왔었고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이 저희 전체 집안의 한 40%에 해당되는 고문서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작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훼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관과 장소와 또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제 사진이 있고요. 저희 남동생과 또 사촌 여동생,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낙관들을 정리하면서 인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나누어 가진 그런 사진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이맘때쯤이죠. 경상남도 창원에서는요, 지역의 역사를 담은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창원 와남의 동네 정가, 저희 문중이죠. 저희 집안의 유물들을 알게 되면서 문화재 지정 신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료가 참 많았고요. 또 대부분 예서나 초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자 한 글자씩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원박물관 건립 TF팀이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 아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 아재는 성균관에서 부학장도 역임하셨고 또 저희 집안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한 30년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문화재 위원들이 또 다음을 다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안 가족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가까이 대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주 그 호출에 또 부름을 받고 가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그 사진에 나오던 여기 연주를 하던 저희 큰딸과 함께 가서 이렇게 공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글 쓰고 자료 정리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딸을 또 동반한 것도 있었고요. 이때는 창원의 집, 창원에 가면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창원에 이제 한번 가신 분들은 창원의 집에 다녀왔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공간에 또 주인이셨던 안희상 선생님이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제실을 내주셔가지고요. 수능 안시 제실에서 공문서 정리를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또 서신인지 또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구분하고 분류해 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글씨들은 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큰딸이 글씨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많이 고심을 하고 해서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TF팀에게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올해 11월 말에 우선 29건 중에서 2건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재의 제1호로 등록 예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달여간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문화재 지정 통보서를 받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왜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등록문화재라고 하면 100년 이내에 이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창원 역사박물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곳에 이 병풍을 들고 가서 또 전해드리고 또 창원 TF팀이 또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병풍의 경우에는 저희 친정에서 또 명절이나 제사 때 항상 사용하던 것인데 또 이렇게 자료로서 보게 되니까 또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창원 팔경도 팔폭 병풍인데요. 여기 창원을 좀 잘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저도 사실 25년간 살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그리신 이 장소와 지명이 또 익숙한 곳도 있고 또 이름이 바뀌거나 해서 또 이렇게 또 생소한 그런 지명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장복산을 돌아가는 구름, 그리고 덕천의 밝은 달, 시루봉의 상투바위, 비엄령의 반송, 성주사라고 한 절이 있거든요. 새벽 종소리, 또 해질녘의 봉암포구 돛담배, 용동의 계곡과 소, 마산만의 낙조 등을 창원 8곳 아름다운 풍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정규 엽의 생물연대로 볼 때 1900년도 전후에 이 시를 쓰신 것 같고요. 저희 증조부께서는 1949년도 7월 16일 날 이 시를 쓰고 병풍의 그림을 그렸다고 병풍의 말미에 기재를 해두셔서 확인은 되었습니다. 낙관도 한번 보시죠. 42과에 저희 백당 선생님, 저희 증조부의 인장이 있었고요. 또 큰 집에서 가지고 온 추가 2과의 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보를 만들었고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뒷면을 하나 찍어뒀었는데 아름다운 나무 문양이었습니다. 이거는 가제강남 인장이라고 해서요. 저희 집안이 남인임을 드러내는 가보 같은 인장입니다. 그 남인 같은 경우에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요. 제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계 이황, 또 한강 정구 선생님, 또 미수 허목 선생님은 또 당대에 서인의 대표였던 송시열 선생님과 또 이렇게 대적할 만한 분이셨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계보에서 성제 허전 선생님도 남인의 영수셨거든요. 그분의 저희 고조부와 증조부가 그 문화생이 되어서 이제 애제자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글을 잘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아끼는 제자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뒷면에 있는 묵난도 열폭 병풍입니다. 이 병풍은 독립의 희망이 갈수록 멀어지던 1940년 누대에 걸쳐서 한 200년간 이어져 온 저희 집의 수천 석의 재산이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온 집안이 힘들던 그 시기에 그려졌던 작품이고요. 저희 할아버지 55세 작품입니다. 화재, 척폭의 화재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낙향하던 공자가 깊은 골짜기에 핀 난초를 보고 수레를 멈춘 후 검은고를 타며 시대를 만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는 의란조라고 합니다. 일부 머리끝을 세운 난들은 날카롭기가 칼날 같지만 나머지는 줄기가 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디마디를 부러뜨렸고 뿌리까지 뽑혀 있습니다. 마치 산발한 듯 혼란스럽고 무섭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는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와 울분, 또 혼돈과 절망, 저항과 극복 의지까지 단번에 다 쏟아 부으신 것 같고요. 또 저희 할아버지의 한과 분노가 농축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제의 시와 해설은 제가 가지고 왔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인 또 저희 백당 정기현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명필 서예가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대단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학을 배우기 위해서요. 20살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한글학자셨죠. 주시경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었고요. 또 YMCA에 수학하면서 당시에 학생 간부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에게 영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애국 계몽 단체였던 교남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16년도, 지금으로 106년 전에는요, 형이었던 전기정과 함께 마산 부림동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성상회를 위장 운영을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또 애국 인사들의 거점 연락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1년 11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축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족 대표 372명 중에 한 명으로서 창원군 대표로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요시찰 감시 대상자가 되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또 뭐 잦은 수색 또 그런 것들을 당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923년도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한 26명에게 도지세를 받을 만큼 재산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4년도 4월 1일에는요. 창원군 웅남면 와남리 126번지 정문성이라는 분이 창원 와남과 창곡 일대의 땅 9만 5천 평 정도를 20명에게 쪼개어서 나눈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문성은 저희 집안의 종손이었고요. 또 그때 매매 문서는 저희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정기전, 정기현 형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주식은 또 이렇게 안 나오는, 한때는 이렇게 증권으로 나오곤 했는데요. 예전의 증권입니다.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성상의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토지를 매각하기도 하고 모금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남 양산 출신으로 경남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내다가 이렇게 상해로 망명을 하신 윤현진 선생님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고요. 또 국장을 지낸 조왕구 선생님과도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나무찜에 돈을 넣기도 하고요. 또 허리에 전대를 감는 등 온갖 방법으로 돈 심부름을 하고 또 아슬아슬하게 접선을 했다고 하는 영화 속 장면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정해지고 있고 증언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마산 보성상회 1916년도에 증권이었고요. 저희 집안의 재산들이 이렇게 증권으로 바뀌어서 해외에 밀반출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은 1917년도 사립순광학교 졸업식인데요. 여기 갓쓴 분이 있는데 사진 좀 잘 안 보이죠? 앞줄에 이렇게 갓쓴 분이 있는데 당시 38세셨던 저희 정기전 할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배중세라는 당시 23살의 의열단원이죠. 그러니까 창원에서는 아주 유명한 열사십니다. 의열단원 배중세 열사가 졸업식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증조부는요, 여기 그해 겨울에, 그러니까 1919년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을 하고 큰 고초를 치르시면서 그해 겨울에 별세를 하셨고요. 그 순광학교, 지금 창원에 가면 상남동이 있습니다. 아주 번화가인데 거기 상남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증조부형 정기전이 창원 왕남 동네 정시문중 제실인 덕천제와 또 고조부인 정재섭의 독서실인 취정제를 헐어서 순광학교에 건립 목재로 기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조부 형제의 이런 독립운동사들은 많은 분들이 또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이신데 교사 생활 때의 사진이 하나 남아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1974년생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실명 상태였습니다. 제가 고3이던 1991년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이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셨고요. 또 나중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냈지만 34세 때 그 농내장과 백내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40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증조부 정기현 선생님도 정기현 할아버지도 말년에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부자지간이 다 실명을 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족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경성사범대학을 나오셨는데요. 여기 왼쪽에는 경성사범대학교 조선어 연구 모임인 조선어 연구부 발간 등사본 책자의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록된 글 대부분이 1935년대 작품이고요. 그래서 35년도나 36년도에 발간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성사범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고요. 여기의 또 상징성 때문인지 이 연구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춘원 이광수, 또 상어 이태준, 파인 김동완, 이하윤 등 당대 저명 문사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때는 이광수와 또 김동완 등이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너무 흐리게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목차가 나오는데요. 앞쪽에 보면 도남 조윤재, 또 춘원 이광수, 또 상어 이태준에 이어서 재학생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정원석이 책머리 이렇게 논설을 포함해서 총 5개가 논설인데요. 논설을 포함해서 총 5개가 여기 등사본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경성사범대학 화학과를 지낸 저희 할아버지가 편집국장으로서 여기에서 좀 괄목할 만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 말모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요. 일제강점기 때 또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방언을 모으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또 결국 그 일을 해내는 일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을 졸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1937년도 3월에 경성사범대학에서도 조선어 방언집을 발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각계각층에 책을 배송할 때 속지에 넣었던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다가 우연찮게 얇은 종이가 있길래 이건 뭐지 하고 꺼냈더니 이게 속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찾아낸 자료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2년생이고 여기 이 학생이 1948년도에 만 6살 나이로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통지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창원 웅남 공립 웅남 초등국민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부모도 정원석으로 되어 있고 교장 선생님도 정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초대 교장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다음 여기 또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산수, 장문 그 당시에 강조했던 과목들도 나와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 아기가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1942년생이시니까 이 사진은 1943년도에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내외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 내외에 또 고모 할머니 있습니다. 이때는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완암에서 모든 토지와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창원 복림동 62번지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쁜 꼬마가 있습니다. 접니다.
예, 접니다. 예, 4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예, 저희 할머니와 엄마가 있는데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34년이 지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경성사범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집안에서는 이렇게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함안에 있는 저희 외가에서 저희 아버지의 외가에서 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재 이야기를 하면서 한 29건 정도라고 했는데 2건이 지금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거든요. 그 이외에 27건도 너무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 또 글씨를 알아내고 글자를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뒤로 미루고 추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11대 조부이신 정한걸 1752년도 친필 시초가 있고요. 또 1874년도에 저술된 5대 조부 정규엽의 과거 시험을 위해서 10일간 기행을 한 경행일기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라의 3대 양반마을이 양동마을, 또 하회마을, 매원마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매원마을에 저희 고조 할머니가 광주이시로 있으신데 그 옷을 또 제가 한 2년 전에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저희 아재 말씀으로는 집안에 머리가 많이 개량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저희 할머니가 혼사 때 왔다 갔던 편지 묶음이 어한집도 있고요. 또 성재허전 선생님이 직접 보내신 친필, 서신집 등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경북 성주 아까 말했던 고령군 덕곡면에 가면 저희 아직 묘답의 문기가 그때 나왔던 묘답의 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문화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고요. 고을 수령들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를 방문했던 그 자료를 존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고조 할머니가 한글 소설이었던 영웅 소설이었던 금영전 또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걸 또 필사한 필사본도 있고요. 또 의병을 일으켰던 구미에 또 유명하죠. 예, 방산 허운 선생님의 글과 편지 등도 또 저희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지금은 이 문화재 신청을 위해서 이 역사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사까지 받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집안에 영향이 있었던 탓이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꼬마 때 사진인데요. 돌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꼬마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부터 3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미스 코리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성과 미모를 갖춘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다는 꿈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또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몰락한 저희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뭔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요. 또 열심히 공부했고 한 4년 정도는 정보 컴퓨터 과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첫 번째로 갔던 여행지도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 팻말이 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저희 집안의 이야기와 또 저희 집안에 관련된 생각들은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는 또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살에 다시 방통대에 들어가서 식품영양학을 공부를 하던 중에 또 집안의 고질병이죠. 안질이 나빠져서 눈 수술을 아주 수차례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시력의 일정 부분이 많이 소실된 상태라서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강의 준비하느라 한 2kg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하나 보는 것조차 아주 힘든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대학원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집안의 역량 탓이겠죠. 작가라든지 또 화가, 또 시인, 또 음악가,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많은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요. 작년 10월 달에 또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그때 프로젝트 이름이 대구 중구 문화 깊은 마당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기억의 발굴 향촌동을 걷다 전시회가 대구 문학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음식 전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쌍화차에 또 계절별 메뉴를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360년 된 양령시의 순환성을 짚어보는 동시에 쌍화차의 변신을 통해서 또 쇠퇴해가는 약정 골목의 약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메뉴들은 이랬습니다. 예, 봄의 향긋한 꽃내음, 여름 숲의 울창함, 가을의 알찬 결실, 겨울을 이겨낼 옹골찬 씨앗들을 주제로 쌍화차를 또 새롭게 한번 메뉴로 구성을 해보는 전시도 해보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 나이 49이거든요. 49인데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제가 남아있는 제 인생을 살아갈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영남 서화의 그 거장이신 석재 서병호 선생님의 문화생인 저희 학산 선생님 문화생으로 또 제가 지금은 서예를 배우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5년 후에 제가 제 작품으로 전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삶에 제가 또 영향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없으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딸이 또 이런 자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질을 갖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음악과 악기를 통해서 예, 또 정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돕는 길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도 제 소원이었던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또 올해 증조부의 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올라가면서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었거든요. 또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김상진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렇지만 저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들이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실 분은 6.25 때 돌아가셨고요. 별세하셨고 또 한 분은 또 6.25 때 납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시고요. 또 다른 증언들은 있지만 수용이 즉 옥살이라고 하죠. 수용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독립유공자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등록문화재를 계기로 또 저희 할아버지 형제지간의 업적이 또 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정제라는 글씨는요, 성제 허전 선생님이 저희 고조부에게 내린 호입니다. 예, 올곧게 바로 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인데요.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글씨였지만 저 또한 이 글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좀 바르게 가꾸고 또 정진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